이미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절세 계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모두가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솔직히 황당하죠. 전 국민이 노후 준비를 하라는 절세 계좌가 어떻게 반대로 이중과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오늘은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왜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현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절세 계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며칠 전이죠. 절세 계좌의 이중과세가 갑자기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미 다들 보셨을 테니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절세 계좌 3종이 있죠. ISA, 연금저축펀드, IRP에서 해외 ETF를 사면 여기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되니까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ISA는 200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장점이 있죠. 미국 주식이나 ETF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은 2021년 7월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조용했던 게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들 뉴스는 봤는데 정확한 정부 자료는 보신 분이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21년 7월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과 설명이에요. 이 3년 전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말이 정말 어려운데 천천히 읽어보면 또 그럴듯합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제도를 간소화시키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해외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그 나라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라는 거 깔끔합니다. 그런데 막상 3년이 지나서 지금 시행되고 보니까 이게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죠. 원래 직접 투자를 하면 미국에서 15%의 원천 징수를 하고 내 계좌로 세금을 뗀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되고 보니 절세 계좌에서 기존의 15% 미국에 세금 내는 걸 정부에서 보존해 주면서 0%가 되어버렸지만 이제는 15%의 세금을 그대로 내게 됩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미 배당을 받으면서 15%를 미국에 내고 연금 받을 때 또 3에서 5% 국내에 내게 되니까 절세가 아니라 거꾸로 이중과세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데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정부에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배당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전부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경험담을 여기에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본업에서는 가끔 전문가라는 핑계로 여기저기 공무원들 회의를 참석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바뀌는지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은 법이라는 거고요. 그 법 밑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은 말 그대로 가장 근본적이고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건데 이건 꽤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뀐다는 소식을 어디에서 보시나요? 99%의 국민들은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은 그 소식을 또 어디서 볼까요? 바로 이 사이트예요.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전 국민의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대충 말하면 어떤 내용이 내년부터 바뀔 거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2주 안에 의견을 제시하세요 라는 겁니다. 정말 보면은 별별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이게 법이라서 말도 재미가 없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야기일지라도 이걸 아무도 안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이 바뀐다는데 지금 조회수가 162밖에 안 되네요.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가 10만 명은 될 건데 이 소식을 직접 클릭해서 보는 사람은 몇백 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를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기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군가는 여기에 의견을 남기는데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딴소리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그냥 말 많은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입법 예고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초청받아서 간다거나
바뀌는 법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자세히 검토를 안 하고 무턱대고 발표하는 경우 상상 초월하게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웃기거든요. 전혀 다른 분야의 비전문가 교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손해보는 경우 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10분 정도 발표만 듣고 찬성 반대 의견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것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국내 주식은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여기에서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특정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이 바뀐다는 소식은 여기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누군가는 거기에서 수혜주나 관련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이겠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는 입법 예고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걸 먼저 봤다면 종이 빨대 관련주를 찾아서 그거 만드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방법과 사고의 확장은 무궁무진할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나 사업 기회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거 언젠가 국내 주식의 투자 꿀팁이라고 한번 영상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정부 담당자는 난 이미 공시도 했고 이미 전문가들과 얘기도 다 끝난 거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까지 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런 거 보지도 못했고 처음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법이라는 게 워낙 어렵게 써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두 번, 세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일부러 어렵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절세 계좌에 대한 내용도 없고 기존에 해주던 배당금의 선환급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ISA, IRP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ISA에서는 ETF 없이 국내 주식으로만 투자를 합니다. IRP에서는 일부 S&P 500 ETF를 포함시키고 있죠. 일단 ISA의 가장 큰 장점, 200만 원 비과세. 다들 이것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2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9.9%로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9.9%는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채우려면 배당률 5% 기준으로는 4천만 원은 투자해야 합니다. 절세 계좌에서 그만큼 투자하는 분들 많이 없죠. 그런데 그 이상 투자를 한다면 이미 200만 원을 채우셨을 거고요. 그걸 넘어가는 금액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ISA에 7,500만 원 정도 있네요. 아마 6천만 원을 투자했던 게 배당금을 받으면서 7,500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국내 배당주만 4개가 지금 있어요. 이거 1년 배당금만 500만 원이 넘거든요. 200만 원은 그대로 비과세, 나머지 300만 원은 세금을 9.9%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무조건 좋죠? 그래서 ISA 계좌에서는 국내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 혜택을 꽤 많이 볼 수 있고요. 저처럼 분산 투자하신다면 ISA만큼은 국내 고배당주를 사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왕 혜택 보는 거 최대한 많을수록 좋잖아요. ISA의 분리과세는 한도가 없다라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리과세가 꽤 도움이 되거든요. 어차피 연금저축이나 IRP는 개별 종목 못 사니까 미국 주식 ETF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산 투자의 개념에서 ISA는 국내 고배당주를 한번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중과세 논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연금 수령 시기에 추가로 과세되는 거 이것만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세 계좌 이중과세 논란을 살펴봤어요. 참 황당하고 아무도 몰랐던 사실 이번에 다 같이 알게 되었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법이 너무 어렵고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개정하는 분들의 무책임함이 가장 큽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검토 안 하고 대충 일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오늘 영상 보셨으면 이번 기회에 입법 예고 사이트 기억하면서 혹시나 내 일이나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까지 얻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ISA는 분리과세 혜택이 사실 더 엄청난 거라는 거 기억하면서
국내 고배당주도 한 번은 고민해 보세요. 다른 걸로는 다 미국 주식하고 ISA만큼은 배당률이 7% 이상 되는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면 꽤 쏠쏠하게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금 얘기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해 볼게요.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웃기죠. 이런 일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녹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